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VTS를 관리하는 업자 한 분이 지난 방송을 보고 나서 감동적이라고. 감독님이 하신 내용이 맞다고. 이번 주는 근데 뭡니까? 레이더 얘기죠. 레이더. 네. 이건 별게 아니라 VLR 1번과 2번. 2번. 이제 이건 지지난 시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이더 영상이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유가족이 의뢰한 영상과 또 하나는 그 해양심판원이 의뢰한 영상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르냐, 다르게. 그랬더니 그 진도를 관리하는 업체 사장님이 이게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설정을 1번과 2번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이 모르고 다른 업체가 했기 때문에 자기들 앞에 있는 업체? 그 업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다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소스가 하나인데.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업체 사람을 또 만나러 갔어, 이 양반이. 내가? 다른 업체의 이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설정 어떻게 한 거냐고. 다른 게 말이 되냐고. 네. 물어봤죠. 여쭤봤죠. 네. 대답은 황당하다. 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 당연히 똑같아야 된다. 소스는 어차피 하나라는 거예요. 1번 다르고 2번 다를 수가 없다. 네. 일단 두 개의 레이더 영상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손봤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 가능성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런 가능성도 최소한 있을지 몰라. 최소한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죠, 최소는. 예, 맞아요. 사고 20분 전인 8시 30분경 서거차도 레이더는 세월호를 계속 감시했다. 이 레이더 기록은 진도관제 세타의 저장장치 2개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자료는 세월호 침몰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였다. 왜냐하면 레이더는 AIS 정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배가 발신하는 GPS 정보는 단지 배의 안테나 위치만을 알려준다. 그러나 레이더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배의 형태와 크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레이더가 전파를 쏘았을 때 배가 옆면을 보이고 있다면 반사하는 전파의 양이 많아 이렇게 길쭉하게 기록된다. 그런데 배가 수직 방향으로 달리면 레이더가 찍은 영상에는 좁은 폭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 배의 형태와 방향의 변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안전심판원은 진도의 조사관을 급파해 레이더 영상을 포함한 관제 자료를 수집했다. 이튿날 구성된 검경 합수부도 모든 항적 기록을 확보했다. 수사원에도 가져가셨고 검경합동 수사본부에서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정부는 사고 다음 날부터 레이더 자료를 통해 침몰 원인을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럼 정부는 레이더 자료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했을까? 8시 48분 13초 세월호가 북서쪽 방향에 위치한 서거차도 레이더를 등지고 달리고 있다. 그래서 전파가 반사된 노란색 형체의 폭이 좁다. 이제 제주도를 가려면 사도만 살짝 우회전하면 된다. 그런데 수상한 좌회전을 한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리고 곧바로 가파른 우회전에 돌입한다. 세월호가 급회전을 하면서 전파를 많이 반사하자 노란색 형체는 길쭉하게 변한다. 8시 50분 33초 시연이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다. 배가 급회전하면서 서거차도 쪽을 향하자 노란 형체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 그리고 180도 가까이 회전하자 다시 더욱 크고 길쭉해진다. 이런 대회전은 무려 4분간이나 전타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그 후 이런 사실을 감추고 싶은 듯 누군가가 방향타를 슬그머니 중립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러나 레이더는 진실을 전부 기록했다. 이제 세월호 선원들은 고의 침몰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게 분명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주머니에 손을 꼽고 조사실에 들어가도
결벽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걸까? 4월 21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레이더 기록은 빼고 36초 누락 구간이 있는 AIS 항적만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항적은 세월호 선원들에게 매우 유리했다. 레이더가 기록한 사실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분명히 AIS 좌표는 배에 달린 안테나 위치를 말하는데 레이더가 기록한 세월호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세월호가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할 때쯤엔 편차가 훨씬 커진다. 이 때문에 AIS 좌표들만 보면 세월호가 직진하다가 정상적으로 우회전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다음 갑자기 안테나가 배를 가로질러서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그리고 배가 약 180도를 날카롭게 우회전하자 신기하게도 AIS 좌표들은 세월호가 병풍도 쪽을 바라보며 표류한 것처럼 찍힌다. 이 영상을 분석한 레이더 전문가에 따르면 AIS와 레이더에 편차가 발생해도 일관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멋대로 불규칙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한다. 특히 세월호가 병풍도를 바라볼 경우의 안테나 위치에 딱 맞춰서 AIS 좌표들이 찍힌 것은 너무나 인위적이다. 쉽게 말해 누군가 AIS 정보를 조작해야만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잘못된 AIS 항적을 기초로 선원 15명을 재빨리 기소해버렸다. 이후 재판에서 침몰 원인은 조타수의 실수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갔다. 바로 이때 한 여자가 등장했다. 귀여운 미소. 청순함으로 남학생들을 설레게 했던 그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카리스마만 남은 심의원은 해경의 레이더 영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해경은 순순히 제출했다. 드디어 정부 AIS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일까? 사고 당일 진도 VTS의 관제사들이 보고 있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갑자기 병풍도를 향해서 배가 급선회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레이더 정보가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원래 서거차도 레이더는 평균 3초에 한 번씩 세월호의 위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해경은 20초에 한 번씩만 데이터가 나타나는 이빨 빠진 자료를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세월호의 형태가 변하면서 급회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AIS 항적은 타격을 받지 않았고 선원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갔다. 그러나 이번엔 가족들이 나섰다. 법원을 통해서 관제 영상 데이터를 받자 이걸 동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방문하려고 했다. 그런데 방문 일주일 전 묘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양안전심판원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한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부산으로 내려가 동영상 변환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때 돌발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해수부가 세월호의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항적을 다시 복원했고 해양심판원이 복원에 사용했다는 레이더 영상이 전격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이 영상은 매우 수상했다. AIS에 누락 구간이 있었던 것처럼 레이더에도 누락 구간이 존재했던 것이다. 당시 서거차도 레이더는 고장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복원해온 영상을 분석해봤다. 역시 똑같은 누락 구간이 존재했다. 너무 이상해서 이번에는 해경이 심의원에게 제출했던 영상과 대조해봤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기엔 누락 구간이 없었다. 원본은 하나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한단 말인가? 혹시 누군가 정부의 항적을 보호하려고 레이더 영상을 조작해서 가족들에게 준 건 아닐까? 가족들은 부산의 담당 업체에 설명을 요구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VLR이라고 하는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쉽게 말해 원본은 하나가 맞는데 저장 장치가 두 개라서 영상이 두 종류라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받은 영상을 레이더 전문가에게 보여줬다. 그러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레이더 누락 구간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누락 구간이 발생한 시간대가 AIS 누락 구간과 거의 겹쳤던 것이다. 이런 우연의 반복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로또에 10번 연속 당첨될 확률보다 더 낮다. 왜냐하면 레이더와 AIS는 서로에게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별개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별개의 기계들에서 같은 시점에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난단 말인가?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세월호가 누락 구간을 지났을 때 위아래로 배의 영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것은 수백 미터 떨어진 위치에 세월호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정보다. 이 정보가 맞다면 세월호는 분신술을 쓴 것이다. 이런 신기한 현상은 누군가 누락 구간을 만드는 조작을 하다가 실수한 거라는 해석 말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결국 가족들이 받은 것은 누군가 미리 조작해둔 자료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누락 구간 이후의 레이더 정보는 남아있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병풍도를 등지며 대회전을 했다는 진실은 밝혀지게 됐다. 그러나 이미 검찰은 침몰 원인을 조타 실수로 확정해버렸다. 이어서 법원도 검찰의 판단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AIS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려고 레이더와 비교를 했는데, 그런데 레이더가 서로 다른 버전이 존재함으로 해서 레이더의 조작 가능성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레이더 전문가를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레이더가 조작됐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그 전문가가 한 거죠. 그분이 정확히 분석해 주시고서 어떤 결론을 되게 완곡하지만 내주셨어요. 오케이. 자, 네. 그럼 그 얘기를 AIS를 잠시만 짚고 넘어갈게요. 정부가 연태까지 발표했던 AIS와 레이더의 영상을 아까 비교하는 영상 보셨잖아요. 네네.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그 분석하셨던 전문가의 말씀은 뭐냐면 이 AIS 데이터는 말이 안 된대요. 이 레이더의 편차가 10m 이내래요. 네. 레이더가 빛으로 쏴갖고 오니까 레이더의 원래 개발 초창기 자체가 저 비행기들이 날아올 때 거기다 총 쏘기 위해서 개발된 게 레이더거든요. 근데 그런 레이더가 추적한 10m 이내에 배 좌측에서 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40m 오른쪽에서 막 달려요. AIS의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안테나가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배에서. 특히 이 표류했다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보면 그 레이더 항적하고 정부가 발표한 AIS 항적을 가만히 보시면 이 뱃머리가 병풍도를 바라본 쪽에 대고서 따다다닥 찍히고 좌표가 올라가요. 네. 표류했다라는 결과를 놓고서 거기다가 잘못된 헤딩값에다 대고서 좌표가 계속 찍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오히려 조작이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천문학적인 확률이 아닌가. 네. 한 번 더 보자고요. 예. 정부는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멈춰주세요. 연태까지 그 선원들이 주장하고 정부가 얘기하는 지금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지금 법정에서도 나왔던 허 단장이 얘기하고 하던 똑바로 가다가 우회전했다. 이렇게 네. 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근거가 바로 저 AIS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근데 AIS 레이더가 움직인 물표, 그러니까 배가 움직인 추적된 전파가 빨간 선. 추적한 그 위치로 보면 반드시 좌로 갔다 우로 가요. 배가 가려면 일로 갔어야 돼, 제대로. 그죠? 네. 사도만 틀면 된다고 그러죠, 사도. 예, 네.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이 배는 반대로 틀었다고. 그렇죠. 이거는 정부가 발표한 이때까지. 예, 정부가 검찰도 여기를 기준으로 기준을 했고, 예, 심판도 이걸 기준으로, 했고. 선언도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정부도 이걸 기준으로 공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의 노력으로 여기가 밝혀진 겁니다. 굉장하게 밝혀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 더 볼까요? 그래서 AIS하고 지금 네. 배를 넘어가요. 여기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따로 놀아요. 레이더에서 아예 벗어나고 밑으로 가고. 엄청난 편차예요. 지금 잠깐만요. 자, 여기 배 폭이 22m거든요. 22m인데 이 밑을 보시면 알겠지만 50m, 60m를 넘어가요. 저 GPS 오차가. 그러니까 이 배가 기울어졌다고 하더라도 안테나 위치가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여기나 여기가 찍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아니라. 예. 이해했죠? 더군다나 이 AIS 정보는 우리는 감독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던 헤딩값, 배가 어디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 정보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따르면 이 정보값은 이 뱃머리가 이쪽을 향하게 되는데 레이더는 결국 얘는 이쪽을 향하는 네. 걸로 표류하게 나왔단 말이죠. 네. 가짜지. 네. 조작한 거지. 누가 지금 그렇지 하셨죠? 같이 감독님 많이 잡혀가시는 하셨네. 겁니까? 자, 다시 그러니까 저 데이터가 참 신기한 점이 그거죠. 배가 병풍도를 밟으면서 표류했다. 선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 표류했다. 엔진을 꺼갖고 다 조치했고 여기서 표류했다에 맞는 잘못된 헤딩값과 거기에 표류했다에 맞는 딱 그 지점에 AS 좌표들이 딱딱딱딱 정부 AS 좌표들이 찍히고 있어요. 감독님 주장은 선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불가항력으로 배가 표류했다고 하는 네. 선원들의 진술과 이 조작된 레아이 정보가 일치하기 때문에 네. 선원들의 진술과 일치하도록 AIS를 정보를 조작한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오히려 천문학적이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누굴까요? 다시 직- 말하면 네. 선원의 진술에 일치하도록 AIS 정보가 조작되었다.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선원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이상할 정도로 딱딱 맞는 좌표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만들어낸 사람과 선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의 합리적이겠죠. 예. 뭐 사랑에 빠졌던지 하여튼. 여기까지만 네. 하고 이 부분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 아, 이번에 그 레이더 두 버전이라고 했을 때 얘기가 나오고서 이 가족들이 복원한 그 부산에 가서 떠왔던 버전을 갖다 더 레이더 전문가가 살피다가 발견한 사항입니다. 아 이번에는 그 레이더 전문가가 살피다가 발견한 새로 예, 네. 새로 발견된 건데요. 네. AIS의 누락 구간이 하나라고 정부는 막 발표하고 그게 뭐 드문 현상이 아니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독님이 총 4개 구간이라는 걸 또 얘기했죠. 예. 이번에 레이더에서도 새로운 누락 구간을 찾았습니다. 레이더에서 예, 레이더에서. AIS에서 하나였다고 했는데 총 4개를 찾았고 예, 레이더에서는 누락 구간이 하나라고 했는데 또 하나를 찾았다고요. 예, 저 위. 끝에 예, 또 하나가 예. 있었어요. 하나가 유족들이 본. 있었다. 저 누락 구간 1번과 거의 일치합니다. 아, 요 AIS 누락 구간과 예, 일치합니다. 아하. 이건 뭘 의미한답니까? 전문가가? 이게 말하자면 AIS와 레이더는 전혀 별개예요. 그렇죠. 네. 예, 이 두 현상은 별개의 것에서 동일한 지점, 그것도 아주 재밌게도 선원들이 이 데이터상에 보면 COG가 코스 값으로 보면 다 좌타를 넣는 지점이에요. 그 의심받을 지점, 그리고 드러나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될 지점에서 둘 다 다른 시스템이 둘 다 누락이 돼 있어요. 이건 천문학적인 확률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우연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지. 예. 그죠? AIS가 요 지점에서 누락됐더니 레이더도 이 지점에서 누락되고 네. AIS 이 지점에서 누락됐더니 레이더도 이 지점에서 누락되고 이렇게 누락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같은 시점에 고장이 나거나 정보가 안 들어온다는 게. 예. 말이 안 되죠. 네. 그 다음 걸 보면 더 그래요? 전문가분이 이게 그 다음 거.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뭡니까? 저는 이걸 뭔지 몰랐어요. 여기 누락 구간이에요. 아까 좀 전에 보실 때 누락됐다고 하는 구간. 예, 네. 아래쪽 이렇게 그러니까 돌 때 여기. 요 아래쪽 여기. 예, 요걸 아래쪽으로. 확대했어요. 예, 여기서 사실은 저도 그냥 이렇게 흘겨봤는데 전문가분하고 보다가 딱 그분은 아시더라고요. 딱 타서 저 위에서 노란색 마킹이 된 다음에 여기서 딱 정지해 있다가 30초 후에 누락 구간 때문에 그 다음 지점으로 노란색은 지금 현재의 위치예요.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배가 스캔하면서 딱 걸리는 애요. 근데 노란색이 2개가 딱 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동일 시간에 세월호가
한 300m 떨어졌고 동일 시간에 두 공간에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일종의 분신술. 이것은 양자역학인데? 네, 양자역학의 세계예요. 어? 예. 확률로 존재하는 양자역학. 이게 그러니까 분자 수준으로, 예. 입자 수준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 이게. 레이더가 스캔을 쫙 해봤는데 네. 동일 시간에 세월호가 두 군데 있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어. 영상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예, 데이터가. 근데 레이더가 이런 영상, 그러니까 중간에 없어진 영상이 두 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좀 많은 건가요? AIS는 뭐 신호가 뭐 안 잡혔다 이런 변명을 했는데 AIS가 불안정해서 네. 뭐 끊어졌다고 했는데. 레이더도 그렇게 불안정한 건가요? 레이더는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 분당 20바퀴인가 이렇게 돈다고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보통 초당 아까 3초 나오잖아요. 3초에 한 번씩. 예, 3초에 한 번씩 스캔을 쭉쭉 한대요. 그래갖고 무슨 AIS가 누락되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그 변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이터 충돌. 그러니까 네. 다 날렸는데 제대로 날렸는데 공중에서 지연. 예, 지연, 병목 영상 뭐 이런 식의 어떤 것이 있다 보니까 누락됐다. 기기적인 건데 레이더는 그럴 일이 없어요. 지 혼자 주변을 한 번씩 스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30초 누락이 생긴 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데 그 지점에 레이더가 처음 상대 물체를 때렸을 때 나타나는 노란 선이 동시에 여기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거 분신술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그 다음 말이. 이럴 수는 없으니까. 완곡하게 말씀하셔요. 이건 조작 말고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다. 굉장히 길게.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VLR1, VLR2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말하면서 저도 기가 막혀 자꾸 웃음이 나는데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유족이 받고 처음에 이걸로 확정돼서 갈 버전이 바로 이 누락 구간 버전이었잖아요. 얘가 이런 누락 구간이 있고 AIS와 동일한 이런 누락 구간 현상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분신술이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버전으로 확정될 뻔했는데 문제 제기가 되니까 누락 구간 없다 버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GCS에서 유족들 앞에서 요 대목을 잠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했더니 이 현상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버전이 바로 VLR2. 해양 심판원에서 갑자기 의뢰를 했다고 하는 그 버전이에요. 예, 하여튼 네. 다른 저장 장치에서 나온 버전은 이렇게 두 개로 분신술이 일어나거나 누락 구간이 없어요. 툭툭툭툭 찍히더라고요. 3배속이라고 해서 너무 드문드문이라서 정확히는 못 봤지만 누락 구간이 없는 걸 확인했거든요. 앞에서 시연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죠. 뭐냐면 누락 구간이 나온 거에 대해 갖고 GCSC의 설명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이쪽에 조금 저장하면서 여기 부분적으로 줘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준다면 누락은 일어날 수 있지만 두 곳에 동시에 이런 좌표가 찍히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문제 제기가 안 됐다면 이 선원들이 좌회전하는 지점들을 분절시키기 위해서 그 지점을 일종의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러 누락 구간을 만들다가 그 작업 중에 생긴 실수 같다라고 전문가는 보고 계세요. 이 노란 게 두 개가 동시에 나온 것은 네. 그 레이더 전문가 얘기는 처음에 그 레이더를 AIS하고 비슷하게 누락 구간을 만들어가며 조작하려고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니냐. 예. 라고 조작 가능성을 그 레이더 전문가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된대요. 왜냐면 동시에 있는 세월호가 건. 두 개가 떴으니까. 네, 이런 현상은 레이더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레이더가 참 조작하기가 힘들대요. 레이더는 영상이죠. 레이더는 픽셀에 뭉치기 때문에 이 전파가 긁은 픽셀들의 노란 픽셀들의 뭉치기 때문에 그걸 한 픽셀 한 픽셀 옮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네. 네. 말하자면 어떤 데이터들을 붙여넣기 어떤 구간을 붙여넣기 하다가 그게 에러가 나왔고 위아래 잘못 붙여져 갖고 노란 게 두 개가 나오는 세월호 데이터를 양쪽에 다른 시간대에 붙여넣어 갖고 나왔을 확률이 꽤 높다. 그리고 되게 또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건 네. 정말로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 전문적인 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런 현상을 만들고 나 같으면 내가 조작한다면 이렇게 했을 거야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들었고 결국 그건 잘 정리해 갖고 가족 대책에 넘길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완성 버전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완성 버전요? 네. 되게 최대한 기대돼요. 빨리 만들어야죠. 이제 다 집대성해갖고. 그랜드 파이널은 언제 되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는 안 되는 거죠, 절대. 다 모아갖고 근데 상의를 하고 여기 네. 또 의뢰하셨던 시민단체분도 계시니까 세월호 시민단체도 계시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짧은 버전으로 가야 되는 건지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뿌듯해요. 네. 사실 세월호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지금까지 만들어낸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서 유포되고 그리고 사법기관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던 그런 시나리오를 흠집낼 수 있는 최초의 결과물이 나올랑 말랑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돈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여기 네? 다큐는. 뭐 현재까지는 시민단체에서 조금 돕고요. 그리고 또 알던 단체한테 손 좀 벌리고 그리고 저하고 최 PD가 조금 사비 내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조사하느라고 거의 썼어요. 영상을 만들지도 못했는데.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방법을 찾아보긴 하고요. 이제 빨리 꺼져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 퀴즈 풀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네요. 노관 제세타의 저장 장치 2개 고스란히 담겼다. 이 자료는 세월호 침몰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였다. 왜냐하면 레이더는 AIS 정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배가 발신하는 GPS 정보는 단지 배 안테나 위치만을 알려준다. 그러나 레이더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배의 형태와 크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레이더가 전파를 쏘았을 때 배가 옆면을 보이고 있다면 반사하는 전파의 양이 많아 이렇게 길쭉하게 기록된다. 그런데 배가 수직 방향으로 달리면 레이더가 찍은 영상에는 좁은 폭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 배의 형태와 방향의 변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안전심판원은 진도의 조사관을 급파해 레이더 영상을 포함한 관제 자료를 수집했다. 이튿날 구성된 검경 합수부도 모든 항적 기록을 확보했다. 수사관에도 가져가졌고 검경합동 수사본부에서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정부는 사고 다음 날부터 레이더 자료를 통해 침몰 원인을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럼 정부는 레이더 자료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했을까? 8시 48분 13초 세월호가 북서쪽 방향에 위치한 서거차도 레이더를 등지고 달리고 있다. 그래서 전파가 반사된 노란색 형체의 폭이 좁다. 이제 제주도를 가려면 사도만 살짝 우회전하면 된다. 그런데 수상한 좌회전을 한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리고 곧바로 가파른 우회전에 돌입한다. 세월호가 급회전을 하면서 전파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VTS를 관리하는 업자 한 분이 지난 방송을 보고 나서 감동적이라고. 감독님이 하신 내용이 맞다고. 이번 주는 근데 뭡니까? 레이더 얘기죠. 레이더. 네. 이건 별게 아니라 VLR 1번과 2번. 2번. 이제 이건 지지난 시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이더 영상이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유가족이 의뢰한 영상과 또 하나는 그 해양심판원이 의뢰한 영상 2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르냐, 다르게. 그랬더니 그 진도를 관리하는 업체 사장님이 이게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설정을 1번과 2번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이 모르고 다른 업체가 했기 때문에 자기들 앞에 있는 업체? 그 업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다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소스가 하나인데.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업체 사람을 또 만나러 갔어, 이 양반이.
내가? 다른 업체의 이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설정 어떻게 한 거냐고, 다른 게 말이 되냐고 네. 물어봤죠. 여쭤봤죠. 네. 대답은 황당하다. 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 당연히 똑같아야 된다. 소스는 어차피 하나라는 거예요. 1번 다르고 2번 다를 수가 없다. 네. 일단 두 개의 레이더 영상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손봤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이 최소한 있을지 모르나 최소한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죠. 최소는. 예, 맞아요. 사고 20분 전인 8시 30분경 서거차도 레이더는 세월호를 계속 감시했다. 이 레이더 기록은 진을 많이 반사하자 노란색 형체는 길쭉하게 변한다. 8시 50분 33초 시연이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다. 배가 급회전하면서 서거차도 쪽을 향하자 노란 형체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 그리고 180도 가까이 회전하자 다시 더욱 크고 길쭉해진다. 이런 대회전은 무려 4분간이나 전타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그 후 이런 사실을 감추고 싶은 듯 누군가가 방향타를 슬그머니 중립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러나 레이더는 진실을 전부 기록했다. 이제 세월호 선원들은 고의 침몰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게 분명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주머니에 손을 꼽고 조사실에 들어가도 결백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걸까? 4월 21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레이더 기록은 빼고 36초 누락 구간이 있는 AIS 항적만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항적은 세월호 선원들에게 매우 유리했다. 레이더가 기록한 사실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분명히 AIS 좌표는 배에 달린 안테나 위치를 말하는데 레이더가 기록한 세월호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세월호가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할 때쯤엔 편차가 훨씬 커진다. 이 때문에 AIS 좌표들만 보면 세월호가 직진하다가 정상적으로 우회전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다음 갑자기 안테나가 배를 가로질러서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그리고 배가 약 108... 결국 정부의 잘못된 AIS 항적은 타격을 받지 않았고 선원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갔다. 그러나 이번엔 가족들이 나섰다. 법원을 통해서 관제 영상 데이터를 받자 이걸 동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방문하려고 했다. 그런데 방문 일주일 전 묘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양안전심판원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한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부산으로 내려가 동영상 변환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때 돌발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해수부가 세월호의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항적을 다시 복원했고 해양심판원이 복원에 사용했다는 레이더 영상이 전격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이 영상은 매우 수상했다. AIS에 누락 구간이 있었던 것처럼 레이더에도 누락 구간이 존재했던 것이다. 당시 서거차도 레이더는 고장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복원해온 영상을 분석해봤다. 역시 똑같은 누락 구간이 존재했다. 너무 이상해서 이번에는 해경이 심의원에게 제출했던 영상과 대조해봤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기엔 누락 구간이 없었다. 원본은 하나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한단 말인가? 혹시 누군가 정부의 항적을 보호하려고 레이더 영상을 조작해서 가족들에게 준 건 아닐까? 가족들은 부산의 담당 업체에 설명을 요구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VLR이라고 하는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쉽게 말해 원본은 하나가 맞는데 80도를 날카롭게 우회전하자
신기하게도 AIS 좌표들은 세월호가 병풍도 쪽을 바라보며 표류한 것처럼 찍힌다. 이 영상을 분석한 레이더 전문가에 따르면 AIS와 레이더에 편차가 발생해도 일관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멋대로 불규칙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한다. 특히 세월호가 병풍도를 바라볼 경우의 안테나 위치에 딱 맞춰서 AIS 좌표들이 찍힌 것은 너무나 인위적이다. 쉽게 말해 누군가 AIS 정보를 조작해야만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잘못된 AIS 항적을 기초로 선원 15명을 재빨리 기소해버렸다. 이후 재판에서 침몰 원인은 조타수의 실수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갔다. 바로 이때 한 여자가 등장했다. 귀여운 미소. 청수남으로 남학생들을 설레게 했던 그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카리스마만 남은 심의원은 해경의 레이더 영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해경은 순순히 제출했다. 드디어 정부 AIS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일까? 사고 당일 진도 VTS의 관제사들이 보고 있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갑자기 병풍도를 향해서 배가 급선회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레이더 정보가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원래 서거차도 레이더는 평균 3초에 한 번씩 세월의 위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해경은 20초에 한 번씩만 데이터가 나타나는 이빨 빠진 자료를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세월호의 형태가 변하면서 급회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